나는 마루젠의 책상에 황금색으로 빛나는 무시무시한 폭탄을 설치한 괴상한 악당이고, 이제 10분 뒤 저 마루젠에서 미술 코너의 책장을 중심으로 대폭발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나는 그런 상상을 열정적으로 추구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 답답한 마루젠도 산산조각이 나겠지. 방금 제가 읽은 부분은 한 소설의 결말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디오북을 틀자마자 들려오는 무시무시한 폭탄, 괴상한 악당, 대폭발. 아마 의아함과 당황스러움을 크게 느끼셨을 겁니다. 이 문장들을 읽고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황금색으로 빛나는 폭탄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루젠은 또 무엇이며 왜 답답하다고 여길까요? 자신을 악당이라 표현하고 대폭발이 일어난다면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에 대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궁금증과 기묘함을 유발하는 오늘의 오디오북 가지 모토지로의 소설 레몬입니다. 소설 레몬의 작가 가지 모토지로는 1901년 2월 17일에 오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12살이던 해에 할머니가 폐결핵으로 사망하고 2년 후에 남동생 또한 병으로 사망하면서 유년기부터 불우하게 자라왔습니다. 여기서 가지 모토지로의 불행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17살 때부터 결핵성 질환을 앓기 시작했고 결국 그가 19살이 되었을 때 폐결핵을 진단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병을 앓기 시작한 고등학교 시절부터 문학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친형으로부터 받은 모리 오가이의 미나와슈를 계기로 문학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시가나오야, 다니자키 주니치로 등의 작가들을 통해 점차 문학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습니다. 31살의 젊은 나이로 영면하기 전까지 20살부터 약 10년간 20편 넘게 작품을 쓴 가지 모토지로는 문학에 대한 애정이 매우 컸습니다. 그의 대다수의 작품은 끊임없이 그를 우울하게 만들었던 폐결핵, 가족의 죽음 등으로 방황을 오래 한 영향 때문에 우울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병에 대한 우울감을 떨쳐버리기 위해 소설 속에서 독특한 발상을 하거나 소재를 사용한다는 점도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오늘의 소설 레몬입니다. 레몬은 1925년 24살에 가지 모토지로가 폐결핵을 선고받았던 19살 당시 레몬에 관해 체험했던 일화를 담고 있는 단편 사소설입니다. 작품에서 총 3가지의 형태로 등장하는 나가 있습니다. 현재에서 기억을 더듬는 24살의 나, 폐결핵을 선고받은 과거 19살의 나, 그리고 폐결핵을 선고받기 전의 나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은 19살의 나이지만 19살 이전의 나, 그리고 이후의 나 역시 작품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연 이 소설은 어떤 내용을 지니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줄거리 설명과 분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작품의 주인공 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불길한 응어리에 마음이 억눌린 채 지내고 있었고 참을 수 없는 기분이 들어 온종일 교토의 거리를 헤매 다닙니다. 돈은 한 푼 없지만 교토의 거리를 방황하면서 초라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다니죠. 그러던 어느 날 과일 가게에서 드물게 레몬을 팔고 있어서 레몬을 한 개 삽니다. 나는 레몬의 아름다움을 시각, 촉각, 후각을 동원해서 예찬하며 행복한 기분을 느끼죠. 그렇게 레몬을 들고 거리를 거닐다 서점 마루젠 앞에서 발길을 멈춥니다. 마루젠에 들어가자 나는 갑자기 행복이 가시고 우울해집니다. 그래도 이왕 들어온 김에 나는 화집이 있는 책장에 가 화집들을 훌훌 넘기고 한 권 한 권씩 쌓기 시작합니다. 쌓인 책을 보던 나는 문득 갖고 있던 이 레몬을 책 더미 위에 올려놓고 흡족한 기분을 느끼다가 레몬을 놔둔 채 곧바로 마루젠을 나갑니다. 레몬이 폭탄마냥 마루젠을 터뜨려주면 좋겠다는 기묘한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레몬의 도입부는 작품의 중심인 19살의 나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본인을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라 서술했으며 이어서 초조함, 혐오감으로 설명하거나 폐청 카타르, 신경쇠약, 빛 등을 뛰어넘는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결국 정체는 알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확실한 것은 이 불길한 응어리가 나가 이리저리 거리를 헤매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초라하면서 아름다운 것을 찾기 위함이죠. 일본은 메이지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서양 문물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의 교토는 서구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교토의 낯선 모습과 대비되는 게 초라하면서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허물어져 가는 옛거리, 빨래가 널려있는 친숙한 거리 등 나는 급속한 서구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일본만의 예스러움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즉 19살의 나는 폐결핵이라는 불치병, 불길한 응어리라는 정체불명의 심적 불안으로 인해 거리를 방황하는데 이 우울감을 없애기 위해 일본 고유의 투박함을 쳤습니다. 19살 이전의 나를 보여주는 부분은 이 문단입니다. 생계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었고 서양의 문물을 좋아했던 학생, 서양 물품을 팔던 마루젠에서 소박한 사치를 부리는 것에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계가 힘들어지고 폐결핵도 선고받은 19살 때에는 마루젠을 부정적인 장소로 여기게 됩니다. 즉, 마루젠은 이전의 나에게는 서구적 미로 가득 차 있는 행복한 공간이지만 19살의 나에게는 불길한 응어리의 존재를 상기시키며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의 우울함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변질된 마루젠을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레몬입니다. 왜냐하면 레몬은 원산지가 서양이라는 점에서 서양 문물을 좋아하던 이전의 나의 취향을 만족하고 또 레몬의 고유한 아름다움은 일본 고유의 예스러움을 좋아하는 19살의 나의 취향을 만족하기 때문에 마루젠과 달리 두 명의 나의 취향을 모두 아우르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전에 즐겨봤던 서양 화집, 서구적 미에 위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서 레몬을 올려둔 것이고 나아가 레몬이 폭탄으로 변해 마루젠을 터뜨린다는 상상을 하며 현실의 암담함을 떨쳐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소설 레몬의 해석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소설 낭독을 들으시면서 방금 설명드린 레몬의 내용을 상기시킨다면 더욱 깊이 있게 작품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낭독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오디오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불길한 응어리가 나의 마음을 온종일 억누르고 있었다. 초조함이라고 해야 할지, 혐오감이라고 해야 할지. 회청 카타르나 신경쇠약에 걸려서 곤란하다는 말이 아니다. 그렇다고 빚에 시달려서 곤란하다는 것도 아니다. 곤란한 건 그 불길한 응어리였다. 무언가가 나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온종일 이리저리 거리를 헤매다녔다. 생활이 아직 찌들지 않았던 시절에 내가 좋아했던 곳은 이를테면 마루젠이었다. 세련된 유리 세공품이나 담배 파이프, 주머니 칼, 비누, 담배. 나는 이런 것들을 1시간 동안 보고 있었던 적도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장 좋은 연필을 한 자루만 사가지고 나올 정도의 사치를 한다. 하지만 마루젠도 이미 그 무렵의 나에게는 숨막히는 장소에 지나지 않았다. 서적, 학생, 계산대 이런 것들이 모두 빚쟁이의 망령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날 나는 여느 때와 달리 그 가게에서 물건을 샀다. 그 가게에 보기 드문 레몬이 나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원래 나는 레몬을 좋아했다. 레몬 옐로우의 그린 물감을 튜브에서 짜내어 응고시킨 듯한 그 단순한 색깔도, 그리고 위아래가 오그라들어 안이 꽉 찬 방추형 모양도. 결국 나는 레몬을 딱 1개만 샀다. 나는 손에 닿는 대로 책을 쌓았다가 다시 황급히 무너뜨리고 또 다시 부산스럽게 쌓아 올렸다. 드디어 성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나는 가볍게 두근거리는 마음을 억제하면서 성벽의 꼭대기에 조심스럽게 레몬을 올려놓았다. 아주 훌륭했다. 갑자기 두 번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 기묘한 음모는 오히려 나 자신을 깜짝 놀라게 했다. 저걸 그대로 놔둔 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밖으로 나가는 거야. 이상하게 근질근질한 기분이 거리에 서 있는 나를 미소짓게 했다. 나는 마루젠의 책장에 황금색으로 빛나는 무시무시한 폭탄을 설치한 괴상한 악당이고, 이제 10분 뒤 저 마루젠에서 미술 코너의 책장을 중심으로 대폭발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렇게만 된다면 저 답답한 마루젠도 산산조각이 나겠지.